이젠 늙었으니 편하게 쉬겠다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서서히 나를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정적인 휴식은 어르신의 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병원에서 몇십 년 넘게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 만사가 귀찮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발 그 위험한 생각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편안한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기계가 녹슬어서 작동을 멈추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응급실에 실려오신 78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셨고 소식하시며 늘 조용히 지내셨기에 가족들은 아버님이 100세까지 장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철수님이 일어나시질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흔들어 깨우니 눈은 뜨셨는데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허공에 손짓을 하더랍니다.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치매가 왔구나 생각하며 오열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님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선망 상태였습니다. 뇌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출혈도 아니었고 뇌경색도 아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극도로 정적인 생활 습관이 만든 신체 기능의 셧다운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은퇴 후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화장실 가기 귀찮아 참으셨고 입맛이 없으면 그냥 끼니를 거르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동안 몸속의 근육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고 혈액은 끈적한 진흙처럼 변해 뇌로 가는 산소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님이 얌전히 계시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아버님을 방치했구나 하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아직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풍전야입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는 순간 김철수님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통계를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근감소증 환자가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빠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5배나 높고 사망 위험은 2배 이상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철수님은 다행히 저와 함께 독하게 재활치료를 하셔서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김철수님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편하게 쉬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승길 재촉하는 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김철수님을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갔던 5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걸 고치는 명쾌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잘 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지을 생존 수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댓글을 메모장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신체 습관은 78세 김철수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동화줄이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생명보험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2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밥을 드시다가도 친구와 통화를 하시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군인이 명령을 받듯이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겠죠? 의학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좌식 생활을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 전 세계 사망위험 요인 4위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계시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증가합니다. 김철수 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점잖게 서재에 앉아 책만 보셨는데 그게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으면 허벅지와 종말이 근육이 활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다리로 내려가서 고여버립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고인피는 굳어서 혈전이라는 피떡을 만듭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분마다 딱 2분씩만 일어나서 움직여주셔도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20분 운동입니다. 따로 헬스장 가시 필요 없습니다. 이 2분의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책입니다. 맵기 밥상에 계란이나 두부 혹은 고기를 반드시 올리십시오. 그리고 내 체중 1kg당 단백질 1.2g을 약처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점심에는 생선 1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밥이랑 김치만 드시는 식사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단백질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70대가 넘어가면 근육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근육량은 30대, 40대에 비해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자리에 누워 계시면 근육량이 10%나 빠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10년 동안 빠질 근육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김철수 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다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벅지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혈당 조절 장치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당뇨병을 만듭니다. 게다가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마르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 치매 위험까지 치솟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장기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두고 숙제를 하듯이 물을 마시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오후 3시 저녁 식사 전, 잠들기 2시간 전 이렇게 하루 6잔에서 8잔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건 제명을 재촉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갈증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수분이 1%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김철수 님이 쓰러지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어지럼증이나 만성피로, 그리고 김철수님처럼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선망 증세의 절반 이상은 심각한 탈수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이자 연료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약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0분마다 알람 맞춰 일어나기, 맵기 단백질 반찬 챙겨 먹기,
시간 정해두고 물 마시기. 3가지만 지키셔도 김철수님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 3가지를 실천하시고 나서 딱 1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 단체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어놔도 나를 나답게 만드는 뇌가 무너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철수님이 단순히 몸만 쇠약해진 게 아니라 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선망까지 겪으셔야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번째 해결책입니다. 귀찮아도 억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시고 귀가 조금이라도 안 들리면 당장 보청기를 끼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종교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매일 10분 이상 수다를 떠십시오. 별할 말이 없어도 날씨 이야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김철수님이 왜 방 안에만 틀어박히셨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잘못 알아들으니 자꾸 되묻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혼자 지내기를 택하신 거죠. 이게 뇌에는 치명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고독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발암물질급 위험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높았습니다. 우리 뇌는 사람을 만나서 표정을 읽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뇌의 이 기능이 멈춥니다. 특히 난청을 방치하면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자극 통로를 뚫어주는 뇌신경 치료기입니다. 김철수님께 제가 사정사정해서 보청기를 맞춰드렸더니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친구분들 목소리가 들리니 살 것 같다고 하십니다. 대화가 되니까 표정이 살아나셨습니다. 5번째 해결책입니다. 뇌를 편하게 두지 말고 제발 들들 볶으십시오. 매일 다니던 산책로 말고 낯선 길로 가십시오. 오른손잡이라면 밥 먹을 때나 양치할 때 왼손을 써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익숙한 것 편한 것만 찾으시면 뇌는 굳어버립니다. 김철수님의 하루는 지난 10년 동안 복사기처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반찬을 드시고 똑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뇌의 회춘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없으면 있던 연결망도 끊어집니다. 2023년 치매역 학조사에 따르면 글을 읽고 쓰는 배움의 기회가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뇌 속에 인지예비능이라는 비상 배터리가 생겨서 치매 단백질이 쌓여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게으른 주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낯선 길을 가면 뇌는 길을 찾기 위해 풀가동됩니다. 안 쓰던 손을 쓰면 반대쪽 뇌가 깨어납니다.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놓치면 안 되는 꿀팁 2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약 봉투를 전부 들고 병원에 가서 약 정리 한번 받으십시오. 김철수 님도 확인해보니 다니는 병원이 여러 군데라 비슷한 위장약과 진통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5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약끼리 충돌해서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꼭 약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악력을 키우십시오.
병뚜껑 따기가 힘들다면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악력은 전신건강 성적표입니다. 틈나는 대로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시거나 철봉에 매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보청기 끼고 나가서 사람 만나 떠들기, 낯선 길로 다니며 뇌 괴롭히기, 불필요한 약 줄이기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5가지 핵심 비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를 실제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김철수님의 기적 같은 24시간 루틴표를 공개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귀로만 듣고 흘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기적의 하루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죽다 살아난 김철수님이 3개월째 매일 실천하고 계신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김철수님의 다시 태어난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둔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키십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드는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물 말아서 장아찌랑 드셨는데 지금은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밥물을 꼭 챙겨 드십니다. 밥양은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로 배를 채우시는 겁니다. 식후에는 바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공원길이 아니라 일부러 골목길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걸으십니다. 길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면서 뇌를 깨우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알람이 김철수님을 지배합니다. 휴대폰에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두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조건반사처럼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2분 동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찌뿌둥할 때쯤 알람이 울려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점심때는 경로당에 가십니다. 보청기를 끼고 가셔서 친구분들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드십니다. 점심 메뉴에 고기가 나오면 체면 차리지 않고 듬뿍 담아 드십니다. 오후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십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트로트 가사 받아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가사를 외우려고 애쓰면서 뇌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병을 비우는 숙제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전략이 바뀝니다. 저녁 식사 때는 생선 한 토막을 꼭 드시고 물 섭취는 딱 끊으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따님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 점심에 먹은 반찬 이야기 등 소소한 수다를 10분 동안 떠십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10번을 하시고 주무십니다. 이렇게 사신 지 딱 3개월 만에 김철수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셨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스쿼트나 걷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걷거나 쪼그려 앉는 스쿼트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절 다 망가집니다. 대신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붙이고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채 5초간 버티십시오. 이걸 양쪽 번갈아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지면서 무릎 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하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귀찮아요.
이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해 떠 있는 시간으로 몰아서 배치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그리고 오후 5시 전까지 집중적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낮에는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되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심하신 분들은 비뇨의학과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물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해요. 나이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연한 증상입니다. 억지로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두부나 생선살은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계란찜도 아주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갈아 만든 고기나 아주 푹 삶은 수육 형태로 드시고 파인애플이나 키오리 같은 소화 효소가 많은 과일을 곁들이시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핑계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운동하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김철수님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김철수님처럼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서로 격려해 주시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했던 그 5가지 습관들 복잡해서 기억나지 않으실까 봐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에 적으셔서 냉장고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무조건 일어나고 밥상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올린다. 앉아있는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고 움직이는 시간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계란 한 알이라도 더 드셔서 소중한 근육을 지키십시오. 둘째,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귀찮아도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갈증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가 끊긴 상태입니다. 시간 맞춰 물을 드셔서 혈액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고독은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보청기를 끼고서라도 나가서 떠들고 웃으십시오. 셋째, 익숙한 길을 버리고 낯선 길로 다니며 뇌를 괴롭힌다. 편안함은 뇌의 무덤입니다. 매일 새로운 길, 새로운 배움으로 뇌세포를 깨우십시오. 여러분, 7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을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도 10년 타면 부품 갈아주고 기름 칠해줘야 더 오래 타지 않습니까? 하물며 7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기름칠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아프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김철수님이 손자 손을 잡고 산을 오르시는 그 뒷모습이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당장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하나, 30분마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김철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지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꼿꼿한 허리, 힘찬 걸음걸이 그리고 총명한 눈빛으로 다시 태어나실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준비한 돈보다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